안녕하십니까. 영화를 보고 와서 제 나름의 느낌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소마시네마 막리우 소마50일입니다. 오늘도 평안하셨는지요? 자, 오늘은 12월 8일인데요. 12월 7일에 개봉한 영화를 가지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더 메뉴라는 영화입니다. 더 메뉴는 일단은 보시면 세 명의 익숙한 배우가 아냐 테일러 조이, 니콜라스 홀트, 그리고 랄프 파인즈가 등장하고 있는 그런 영화고요. 이 영화의 개봉일은 12월 7일, 국내 개봉은 12월 7일입니다. 자, 연출자는 그 왕자의 게임이라든가 석세션이라고 하는 시리즈 같은 거를 연출했던 인물이신데요. 어, 네, 이름이 어머, 네네, 네, 마크 미로드라는 감독입니다. 이 영화 지금 2022년 11월에 북미에선 개봉을 했고요. 개봉 수익은 이 영화의 규모로 생각해 보면 2,400만 불 정도 연출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벌어들였다고 했고요. 관객 평가나 이 관객 수가 일단은 아주 대중적인 영화는 아니니까 나쁘지 않은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내 평가도 나쁘지 않아요. 더 메뉴 마크 미로드고요. 랩, 6.5 관람객 8.09인데요. 이게 그 은유가 많이 들어간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음식이라고 하는 소재는 애초에 원래 욕망이라든가 계급이라든가 이런 걸 수주를 다루고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이 영화가 먼저 가장 떠오르죠. 피터 그린어웨이의 89년도 영화 유리사 도둑 그의 아내 그리고 그녀의 정부. 이 영화가 여전히 걸작 대접을 받고 있는 그런 영화가 되겠습니다. 자, 더 메뉴는 이 피터 그린어웨이의 영화 정도로 이렇게 아주 걸작 대접을 해줄 정도는 아닌데 어쨌든 지금 최근 2022년도에 만들어져서 예술이라든가 계급이라든가 현대 사회에 대한 풍자 같은 걸 꽤 담고 있는 블랙 유머가 돋보이는, 물론 영화를 보면서 깔깔거릴 수 있는 그런 키득키득거릴 만한 영화는 아니지만 스릴러로서의 느낌이 훨씬 더 스릴러 강한 영화기, 긴장감이 강한 영화긴 합니다만 독특한 질감의 영화가 되겠습니다. 이 영화는 일단은 영화를 좀 따라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해요. 자, 이 영화의 대표적인 인물은 지금 니콜라스 홀트가 나옵니다. 사실 니콜라스 홀트는 약간 조연에 가까운 캐릭터고요. 두 인물이죠. 랄프 파인즈와 이 랄프 파인즈의 이름은 슬로윅이라고 하는 넷플릭스에 보면 셰프의 테이블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도 출연했다고 나옵니다. 설정상. 예, 가상 인물이긴 하지만 되게 그 유명한 다큐멘터리죠. 그 다음에 아냐 테일러 조이가 마구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자, 근데 이 인물이 이제 좀 그 독특한 지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섬에서는 그 영화의 첫 장면을 보면 이 마고하고 그 다음에 니콜라스 홀트가 연기하는 캐릭터 이름이 뭔가요? 네, 네. 니콜라스 홀트가 그 타일러거든요. 이 타일러라고 하는 인물과 마고가 같이 이렇게 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가면 이 영화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을 소개하는 거기도 하고 이 영화의 설정을 보여주기도 하는 거죠. 앞부분에서 호선이라는 섬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일단 호선이라는 이름 자체가 좀 이제 독특합니다. 네, 그 얘기 좀 이따 다시 하고요. 일단은 이 영화의 테이블은 그 6테이블만 받아서 여기 이제 보는 거 12명만 이 섬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루에 이제 그 메뉴를 그 코스 요리를 즐길 수 있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각각의 이렇게 지금 소개되고 있는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영화의 서사에는 이들에 대한 약간의 은유라든가 스토리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여기 지금 존 레기자모의 모습도 보이군요. 보이는 거군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에피타이저로 처음에 나오는 그런 요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온 레몬을 곁들인 뭔지 메뉴 이름은 까먹었고요. 이렇게 시작돼가지고 영화가 챕터처럼 그 요리의 기준에 따라서 영화가 전개되는 형태로 되어 있는 영화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미녀네트 이반 감축 이게 완전 음식에 열광하고 있는 인물로 타일러라고 하는 인물로 니콜라스 홀트가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 둘의 관계가 근데 오래된 연인만의 관계는 아니에요. 완벽하게 동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을 하지 마. 그래서 이 미식이라고 하는 것에 12명만 볼 수 있지만 1인당 1250불이니까요. 1250달러입니다. 그럼 뭐 180만 원 정도 되나요? 165만 원이네요. 지금 120달러 현재 기준으로 165만 원에 165만 원에 1인당 식사비를 지불하고 이 섬에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에피타이저를 먹고 배 안에서 여기 코스에 대한 소개를 쭉 받으면서 이 홍차오라고 하는 배우가 연기하는 캐릭터가 엘사인데 이 사람이 일종의 그 손님 관리를 하고 있는 일종의 말하자면 서빙의 매니저 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셰프 슬로윅을 완벽히 보조하는 것에 애정을 느끼고 있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약간 차가운 캐릭터예요. 이 영화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이 대부분 차갑습니다만 영화에 시작하면서 이제 지금 요 메뉴 지금 예고편 화면들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질감을 하죠. 지금 보면은 손님들이 혼자서 절대 열 수 없는 폐쇄 공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슬로윅을 만나게 되죠. 이 영화 전체적으로는 이제 거의 한 공간이 중심이 되는, 물론 이제 다른 공간도 더 등장하기는 합니다만, 거의 영화의 대부분의 러닝타임 90% 정도는 다 이 한 공간 안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차피 전체적인 이야기는 호손이라는 이 섬 자체에 갇혀 있는 거고요. 그 뒤에 보시면은 이 셰프인 슬로윅 밑에 뒤에 있는 이 보조 셰프들도 마치 군대처럼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여기서 박수 한번 치면 딱 정렬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손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는데 사실 호손이라는 이름 자체가 의미심장한 거죠. 호손은 스펠링을 검색해봤더니 너세니얼 호손과 거의 일치한 유사한 이름이더라고요. 호손이라고 하는 호손은 뭘로 유명한 작가입니까? 주운 것이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는 죄를 지은 사람들을 초청하는 추리소설적 요소를 영화에 차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폐쇄 공간 안에 몰아넣고 이들에게 메뉴를 제공하는 거죠. 자, 메뉴는 삶이고 일종의 은유일 수도 있습니다. 이 셰프는 이 인생 자체를 메뉴에 돌보고 있는 거고, 사실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요리라고 하는 거는 먹는 것 이상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할 때 먹지 말라 라고 얘기합니다. 먹지 말고 그 맛을 뭐 촉각을 즐기고 뭐 이런 식으로.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이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그 개념이 사실 중요합니다. 이 영화의 그 먹는다는 것의 본질은 이제 먹는 거잖아요. 근데 그 본질을 벗어나서 여기에 대한 것이 예술화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 고급 코스 요리들도 일종의 예술화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격을 지배하고 있는 거고요. 셰프가 아니라 스토리텔러라는 말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이 일종의 자신의 테마, 주제, 요리 자체의 완성도에 있는 주제를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요리를 예술을 구성하고 있는 거는 창작자도 있지만 현대 예술이라고 하는 건 지금 먹는다는 행위에서 비롯되는 것처럼 이 손님들에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의 전체적인 구성은 완벽한 예술을 꿈꾸는 일종의 독재자인 슬로윅의 이야기인 동시에 그들이 맞이하는 그가 이 파멸극을 끌어들여 버린 손님들에 대한 일종의 풍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간은 현대 사회에 대한 얘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호손이라고 하는 이 섬의 얘기인데 전사가 길게 나오지 않지만 나름대로 또 모티브를 주는 부분들이 있는 뭐 그런 영화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추측하게 됐는데 이 니콜라스 홀트가 연기한 타일러라고 하는 인물은 그 요리에 거의 미쳐 있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그 영화의 후반부에 가면 또 반전 요소가 그런 이 사람의 속성 때문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전체적으로 여기서 보시면 우리 쪽인 저쪽인지 알아야 해라고 그랬는데 일종의 창작자, 예술가 또는 노동자의 개념까지 포함되는 개념이에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고라고 하는 인물을 이제 영화에 이제부터 뭐 스포일러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언급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 점을 좀 감안을 해주시고요. 마고라는 인물은 니콜라스 홀트가 연기한 타일러와 원래 연인 사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영화에서는 이 사람이 일종의 이 섬에 들어가기 위해서 타일러가 즉 니콜라스 홀트가 들어가기 위해서 이 마고라는 여성을
이쪽에 데리고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 영화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멸극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은 전혀 애초에 초대받았던. 왜냐하면 타일러는 자기가 같이 가려고 했었던 애인이 떠나서 이 아마 제안을 영화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뭐 제안을 했으니까 거절당했던 것 같은데 일종의 속이고 마고란 여성을 데리고 옵니다. 근데 이 마고란 여성은 이 셰프인 슬로윅이 전혀 자신의 완벽한 작품의 파멸로 몰고 들어갈 만한 그런 인물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둘의 관계는 일종의 유사한 어디에 속해 있느냐라고 하는, 그러니까 당신은 어느 쪽에 속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이 파멸의 대상이 되는 인물들에게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얘기합니다. 이 남자는 음식의 본질을 아는 척하는 것의 즐거움에 대한 그런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니콜라스 홀트가 연기하는 타일러라는 인물이죠. 그리고 이 남자들은 지금 뭐 언급 안 되고 있지만 지금 이쪽 회계 부정을 저지른 일종의 그런 인물이에요. 그리고 요 나머지에 등장하는 6테이블을 차지하는 캐릭터들을 각자 일종의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이고 있는 일종의 금융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까 이제 말했던 그런 뭐 부정 행위를 저지른 사람이고요. 이 사람의 경우에는 예술가로서의 능력이 떨어지면서 실망감을 준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이 예술가의 비서 노릇을 하면서 뭐 나쁜 일도 좀 도운 면도 있는데 뭐 이렇게 아주 뭐 극악스러울 정도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남자로서의 부부의 모습에서 일종의 이제 단골 손님인데 음식 자체를 즐긴다 보면 일종의 허영에 들떠 있었던, 그러니까 여러 번 왔지만 그렇게 비싼 음식을 먹지만 자신들이 정작 뭘 먹고 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가짜 단골인 거죠. 이 사람은 일종의 음식 평론가와 그의 이제 음식 전술에 대한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남들을 파멸시킬 수 있는 그런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기도 하죠. 근데 이 일종의 권력을 쥐고 있고 돈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비싼 음식을 사 먹는 거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이 예술가가 된 이 슬로윅이라는 사람이 그거 자체에 굉장한 프레셔, 번아웃 상태가 돼버렸다는 거죠. 이 영화의 전체적인 줄거리상으로는. 그래서 자신의 작품에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완성도 있는 작품을 만들 것에 불가능한 것에 대한 절망,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영화의 구성에서 슬로윅은 모두와 함께 마지막 코스 요리를 만들고 손님들과 함께 모두 자멸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죠. 영화의 한 중반부쯤이 되면 그런 과정이 등장합니다. 영화의 한 첫 번째 코스 요리, 두 번째 코스 요리 정도에서 그것이 이제 등장하겠네요. 자, 이제 쇼킹한 장면이 한 번, 두 번, 뭐 이렇게 등장을 하고, 뭐, 그 다음부터는 일종의, 뭐, 장르의 게임의 규칙도 생각이 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예술가의 자의식을 설명하고 있는 이런 요리들의 모습은 자기 어린 시절에 대한 반영 같은 것들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이제 메뉴의 일부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전체되는 이 전체의 구성은 이 슬로윅이라고 하는 요리 셰프이자 일종의 예술가죠. 이 예술가가 보는 작품의 완성도라고 하는 측면에 대한 팽팽한 긴장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파멸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자신들의 일종의 고객이죠. 고객이면서 동시에 비싼 돈 주고 먹지만 과연 어떻게 보면 젠체하면서 아는 척하면서 결국은 자신이 진짜 음식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는, 정말 예술 사랑하는 척하지만 정말로 예술을 사랑한다고 말하기 어려운 뭐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일종의 풍자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인물은 그런 면에서 서비스인, 그러니까 예술가, 그러니까 완벽한 셰프라고 하는 것이 결국 남들에게 음식이라고 하는 것을 제공해 주는 서비스이고요. 서비스맨이고, 마고라고 하는 이 아냐 테일러 조이가 제공하는 여성도 뭐 분명히 나오진 않지만 일종의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인물처럼 묘사돼요, 영화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예술이라고 하는 건 누군가에게 발견되고 결국 사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예술가의 숙명 또는 서비스인으로서의 뭐 그런 고뇌, 뭐 고통, 뭐 그런 것들로서의 동질감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원했던 정말 본질이 무엇인지를 마고는 이제 일종의
작은 모험을 통해서 이 사람의 전사를 파악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일종의 먹는 것 자체에 대한 본질에 가까운 것들 때문에 이제 살아남게 되는데, 그 얘기는 조금 이따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두 캐릭터에 보면 사실 니콜라스 홀트 타일러라는 인물은 약간 바보 같은 인물일 수도 있어요. 약간 돈이 많겠죠. 많은 인물이다 보니까 이제 이 음식의 순수한 열광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 파고 들어가면서 음식 자체의 즐거움보다는 무조건적인 이제 추종을 하는 일종의 좀 추종자, 그런 인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영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섬 호손이라고 하는 섬에서 모두 키우고 있는 작물들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기 예술의 가치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고뇌를 많이 하고 있지만, 슬로우익이 앞부분에서 막 그런 걸 역사를 하거든요. 자연이라고 하는 그 틀 안에서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작은 것에 불과하지 않느냐라 뭐 이런 식의 뭐 그런 사고 방식, 뭐 범신론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사고 방식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영화는 이제 그런 사고의 가침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상하게 이 영화에서 저항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돈을 제대로 지불하고 자신들의 권리를 요구하지만 결국 슬로윅이라고 하는 인물, 예술가가 제공하는 것이 이제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거부하는 역설 속에서 결국은 이제 이 자기들의 죄가 드러나는 이 손님들은 결국은 이제 게임에서 지게 되는 거죠. 뭐 이렇게 뭐 사람들 이 영화 뭐 노골적으로 뭐 이렇게 막 죽고 죽이고 뭐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그런 뭐 데드매치 게임 같은 건 아니지만, 이런 소비자와 생산자, 서비스를 받는 사람과 서비스를 주는 사람, 이런 식에 대한 은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이들의 관계를 보면 이 부부의 관계는 시드랑 관계이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일종의 이들의 관계에서의 죄의식이라고 하는 건 이 남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뭐 사실 영화 초반부터 제공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여성의 경우에는 되게 재밌는 캐릭터였는데, 일종의 존 레기자모가 연기한 한물간 배우죠. 이 한물간 배우의 뭐 지저분한 일들까지도 뭐 영화 대사에만 나옵니다만, 그런 일들까지도 처리하다가 이제 마지막 퇴직 선고하고 이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인물인데요. 이 장면 되게 재밌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그 물어봅니다. 이 슬로윅이, 라프 파인즈가 연기한 슬로윅이 당신 어느 대학 나왔냐? 브라운 대학을 나왔다. 그럼 학자금 대출을 그랬대. 학자금 대출 없다 그랬더니 그냥 그러면 미안하지만 살려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미국 보통 사람들이 학자금 대출을 뭐 1억씩 받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기본적으로 뭐 그렇게 나온다고 보니까 이 여성이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을 쓰거나 아니면 뭐 그랬다는 뭐 뭔가 좀 찜찜한 구석이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일종의 풍자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뭐 이 남자들의 경우에는 뭐 일종의 금융맨들, 그러니까 음식 자체에 별 관심이 없고, 그리고 약간 이 일종의 경험치를 올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니까 일종의 그 돈으로 돈을 버는 금융업계 종사자 같은 사람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이제 뭐 쓰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일종의 풍자들이 있는 거고요. 뭐 이런 분자 요리 같은 뭐 일종의 과한 플레이팅 뭐 이런 것들도 이 뭐 셰프의 그 테이블의 어떤 그, 그 연출 의도에 맞춰서 그 셰프가 만들어낸 거라고 하더라고요. 뭐 분자 요리인지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영화의 전체적으로는 사실 공간적으로 굉장히 밀실 같은 마치 연극적인 구성의 형태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카메라든가 이 구성 안에서도 모두 배우들이 긴장감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메뉴라고 하는 영화가 일단 기본적으로 최근에 봤었던 영화들 중에 굉장히 독특한 그런 질감의 영화라고 하는 점은 분명한 점이고요. 그 부분들이 좀 명쾌하지는 않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 영화 기본적으로 이제 무슨 계급적인 부분을 다뤘던,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이 분야의 고전이죠. 뭐그 요리사 도둑 그의 아내, 그리고 그녀의 정부 같은 그런 계급적 요소, 뭐 고스포드 파크라든가 뭐 그런 식의 영화는 아니고, 좀 복잡한 얘기이고 예술가의 자의식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예술에 대한 허영 의식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아니아 테일러 조이가 연기하는 마고라는 인물이 좀 이제 독특한, 그러니까 이질적인 존재예요. 그 비싼 요리를 먹으러 왔지만 이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영화의 메뉴에 보다 보면 이 슬로윅이 제공하는 것에서는 그 특별한 사람들, 그러니까 빵이라고 하는 요리라고 하는 거는 보통 사람들이 먹던 애초에 요리기 때문에 오늘 온 손님들은 빵, 그러니까 가장 모험적인 요리인데 빵을 제외한 나머지 무언가를 제공하였다. 그래서 뭐 소스 같은 것들을 줘요. 뭐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화를 내죠. 이 마고의 경우는 난 배가 고픈데 당신은 나의 허기를 채워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뭐 얘기를 합니다. 그런 지점이 이제 더 메뉴 이 여성이 가지고 있는 그 일종의 그 솔직함이죠. 그 솔직함이 이 여성을 사실은 구하게 되는 요인이 되는 건데 그 마지막 장면에서 이제 이 여성이 요구하는 음식이 있어요. 아주 대중적인 음식을 원하게 되는데 그 음식은 이 랄프 파인즈 슬로윅과 또 공존하고 있는 무언가입니다. 약간 영리한 일종의 트릭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 지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더 메뉴라고 하는 영화는 사실은 한정된 공간에서 펼쳐지는 이야기인데 좀 아쉬운 지점들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다 그 영화에 이제 이 영화 자체도 사실 뭐 짧은 영화는 아닙니다. 더 메뉴도 한 그 107분 정도의 영화인데 이 개인사들의 이야기들이 조금 짧게 임팩트 있게 좀 묘사되었다면 좀 더 깊이감 있는 영화가 더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정된 공간을 굳이 벗어나지 않고 이제 대사로 이들의 이제 그런 뭐 행동의 요인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일종의 은유적 요소들을 갖다가 설명을 하다 보니까 조금은 답답한 구석들도 있고 뭐 이 영화의 이제 그 공간적 구성의 경우 기생충 같은 영화에 좀 영향을 많이 받아서 구성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도 약간 공간적 다채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충분하지 존재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뭐 기생충에 보면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한다든가 비 오는 장면의 대비라든가 이런 식의 요소들이 작동을 하는데 이 영화에는 뭐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일종의 절망하는, 그래서 공감이 좀 덜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끝까지 저항하지 않고 그냥 자신들이 파멸되는 것에 그냥 포함되어 버린다든가 그리고 그것들이 일종의 그 부분이 되는 거잖아요. 시스템이라고 하는 예술의 한 파트가 되는 것을 그냥 긍정하고 있는 거, 살아남는 것을 왜 포기하는가에 대한 얘기들이 아주 납득까지도 않아서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쨌든 이 흥미로운 메타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뭐 나름대로 뭐 보는 시각적 즐거움도 좀 있고 그 다음에 뭐 영화적 긴장감도 꽤 있는 편이라서 뭐 나쁘지 않은 뭐 그런 경험이 되겠습니다. 근데 뭐 개인적으로는 별 3개 정도, 3개 반 정도에 되는 정도의 느낌의 영화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부족하지만 더 메뉴 뭐 별 다른 리뷰를 보지 않고 뭐 일단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서 얘기하도록 하죠. 좋은 여러분 돌아오겠습니다. 자, 더 메뉴 였습니다.